네. 우지원 사장님 사회를 너무 잘 봐주시죠? 네. 제가 멘트를 보니까 문현영 사장님은 지성과 미모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대우자동차 네, 연구원이었습니다. 예.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저는 직장 다니면서 책은 그렇게 많이 안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집, 교회, 책은 성경책.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책은 그냥 위인전 뭐 이 정도. 그랬는데 이제 아메이를 하면서 이제 성공 서적을 조금씩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제가 책을 읽은 것 중에서 지금도 제 파트너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좋았던 책이 저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제목으로 넣었고요.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지원 사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전기공학 전공하고 기아자동차에서 한 2년 정도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대우자동차에서 10년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둘째가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던 중에 제가 아메이를 전달받았고요. 근데 처음에 아메이를 전달받았을 때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 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3개월, 한 4개월 도망 다니다가 그 다음에 한번 들어봐 줘야지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왔다가 들어보니까 저런 플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 교회 친구랑 캐나다로 이민 준비를 했는데 그 친구는 가고 저는 비전을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다라고 하면서 남아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꿈도 이런 장소에 와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지 그러기 전까지는 뭐 꿈에 대해서 들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셔요? 예. 저는 엄청 행복합니다. 지금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왜? 와이프가 여행 가가지고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예. 진짜로요? 근데 표정이 전부 다 이렇게, 행복한 표정은 아니세요. 좀 웃어보세요, 여러분들. 저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행복이라는 걸 내가 느끼고 있는 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꿈이라는 거를 배우고 듣고 살았지만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꿈이라는 단어를 잊어먹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냐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꿈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공서적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는 너무 감동적이고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러는데 여러 개의 성공서적을 읽어보면은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공으로 가는 길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런 꿈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또 성공자하고 인터뷰에서 물어보면은 항상 그런 성공자들은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비전을 갖고 뛰었다는 얘기가 항상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를 우리 오늘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하고 가져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이 가치는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일단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한 1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조사해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공이라는 겁니다. 성공. 성공.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꿔요. 근데 그 성공을 꿈꾸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지금 한 24년째 진행을 하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 성공은 다 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살아가면서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즉 스타가 되고 싶잖아요. 많은 분들이 잘 나가고 싶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뭔가 이렇게 내가 뛰어나기를 바라고.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인의 힘이라는 책에 있는데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공의 성패의 핵심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나의 환경이 안 좋아서 난 성공할 수가 없어. 성공을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좌절이 아니라 핑계라는 거죠. 핑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인의 힘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곁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나의 곁에 누가 있느냐. 이게 성공의 성패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인맥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 만났을 때 말들은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근데 그거를 취사 선택은 결국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근데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긍정적이고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도전하고 그런 분들이 내 주위에 많다면 내가 듣는 어떤 그 인포메이션이 더 훨씬 더 많겠죠. 그런 쪽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만나는 사람이 매일 주정적이야. 정치 얘기해, 경제 얘기해 이러면서 전부 다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나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런 책들을 보고 성공학 강의를 하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라고 꼭 기도하거든요. 어떤 기도냐면 제가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꼭 기도하는 게 우리 이제 두 자녀가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집안에 기도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제가 딸이 없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를 맡게.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제일 첫 번째, 두 번째가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 그게 가장 큰 저는 자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그 멘토를 만나면 거기서 좋은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취사 선택은 내가 하겠지만 그렇지만 들리는 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은 어떤 부류가 많은지,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그 다음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지, 나를 그냥 저 구를 파괴하는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성공이란 우리가 성공을 다 하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성공이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꿈들의 점진적인 실현. 덱스트 예거라고 미국에서 거의 미국의 아메이 매출액의 거의 한 반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큰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그 양력을 보면은 중학교 중퇴의 말 더듬쟁이 이런 분인데 이분이 아메이를 성공을 해서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끝없는 추구라고. 거기에 보면은 성공이 뭐냐라는 정의에 가치 있는 꿈들의 점진적인 실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꿈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그 꿈들 중에서 그 가치 있는 꿈이 있으실 건데 그 꿈들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나의 성공은. 그래서 가치 있는 꿈들의 점진적인 실현.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나요? 답이 없어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는 멀리 있는 사람이 잠깐 봤을 때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내나 그 다음에 남편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라면은 그건 진짜로 성공자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제가 좀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꾸준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네 아빠는, 그러니까 이유미 사님이 없어서 지금 제가 씹는 겁니다. 우리 네 아빠는 너무 집요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 애가 그런 거야. 엄마, 아빠가 그래서 성공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내 안에서 책책책책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놈아가 아빠를 좋게 판단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와이프는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 아들들이라도 나를 좋아하면 나는 성공자다라고 그때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그거는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더 깎이고 변화하고 해야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이 더 좋아지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와 상관이 없지만 그들이 더 삶이 넉넉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인성이 바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성공자이겠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있고 꿈이라는 비전이 있는데 저는 내가 꿈을 따라가는 거죠. 즉 꿈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꿈이 나를 이끄는 사람으로 사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내가 꿈이 나를 따라오게 하면은 편법도 쓸 수 있고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 정의로운 꿈, 이런 꿈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삶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꿈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현대의 문명은 과거인들의 꿈의 세계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과거에 있던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그런 분들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지금의 문명은 발전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화성에다가 인간을 정착시킨다는 꿈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꿈이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내 자녀 중에 어떤 누구는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꾸고 있는 그 꿈 때문에 화성에서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꿈조차, 일론 머스크가 그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구가 최선이라고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의 꿈이지만 그게 앞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현대인들의 꿈의 세계라는 거죠. 그게 아까 같이 일론 머스크가 꾸고 있는 그 꿈이 미래의 세계가 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 나의 미래는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나의 꿈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거가 여러분들 자녀 때 지금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여러분들의 후대에 있는 분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서 한 몇 분이 있는데 그게 김우중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럼 김우중 회장은 뭐 일단은 기업이 망했으니까. 근데 정주영 회장님은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꿈, 그 비전, 나라의 근대화 이런 것들의 꿈이 어떻게 돼요? 지금의 우리가 잘 살고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정주영 가의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 때문에 지금 파생돼서 지금까지 잘 멋지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 지금의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내가 지금 어떠한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저는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그 꿈이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일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스카이 정도 되는 그런 좋은 대학인데 미국은 참 재밌어요. 이런 표본 조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일대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20년 후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분류가 이렇게 되는데 상류층이 5% 정도 되고요. 중류층, 서민층, 하류층. 입학할 때는 똑같았습니다. 시험을 쳐서 공부를 잘해서 예일대에 똑같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의 상황은 그 사람들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근데 20년 후에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럼 상류층 5%는요.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표현도 했다는 겁니다. 나는 20년, 10년 후에, 5년 후에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삶을 누릴 거야 라고 구체적인 표현까지 했다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중류층 10%는 꿈과 비전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표현, 즉 계획은 없었겠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살면 참 좋겠어. 나 이런 꿈이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구체적인 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5%의 상류층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10%의 중류층으로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서민층, 보편적인 서민층의 60%를 차지하는데 여기는 막연한 희망.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까 나는 잘 되겠지라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그냥 막연한 희망.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표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민층에 있었고요. 하류층 25%는 꿈과 비전도 없고 구체적인 표현도 안 한 겁니다. 제가 저를 씹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선으로 만났거든. 저희 아버지 친구분의 친척분이세요. 그리고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처갓집에 외갓집, 우리 와이프의 외갓집은 안동에 있는데 교육열이 엄청 센 집안이고 똑똑한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5 형제인가가 있고, 그러니까 5남 2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고등학교만 나오고 끝. 남자들은 대학까지 다 보냈는데 전부 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제일 못 가신 분이 연대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러면 그 당시에 학벌들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선을 보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미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성실하면 된다. 제가 학교가 이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선을 이렇게 보라고 했을 때 본 이유는 저희 장모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성실이 제일 좋아. 좋은 대학 나와도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예일대 학생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꿈과 비전이 없고 구체적인 표현도 안 했으면 내가 하류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중 약 95%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글로 기록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의 사람들 중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써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목표를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써보셨나요? 뭐 있어야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과 목표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아까 같이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글로 써보시고 노트로 써보시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마법과 같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냐는 얘기죠. 무엇을 내가 정말로 원하는가.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행이 있든 아니면 뭐 용돈이 있든 아니면 자녀 교육,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것. 뭘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추가 수입, 내 집, 뭐 인세 수입, 뭐 자산, 뭐 건물, 그 다음에 뭐예요? 되고 싶은 사람. 전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꿈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근데 그 꿈이, 근데 제 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저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는 한 5년에서 7년, 그 다음에 중기는 한 10년 정도, 그 다음에 장기는 한 15년 정도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갖고 싶은 것, 제가 지금 자동차를 벤츠 GLC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렉서스를 타고 싶습니다. 대우자동차에 있을 때 렉서스를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GLE도 타고 싶지만 저는 렉서스 RX를 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시계 롤렉스에서 에어킹이라는 롤렉스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는 시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바꿔가는 시계를 차는 게 제가 차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냥 롤렉스에다가 뭐 론진 있고 뭐 있고 한데 그냥 롤렉스로 다른 모델로 월요일부터 일요일날까지 계속 바꿔 차는 거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됐을 때는 저는 전원집을 짓고 싶습니다. 전원집. 근데 전원집을 멀리 짓지 않고 그냥 제가 예전에 살았던 평창동이나 부암동 쪽도 전원 풍경 나거든요. 돈이 비싸서 그렇지 거기다 내가 직접 짓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광 초사님이 항상 전원을 지어가지고 이 뭐죠? 장을 담궈가지고 이렇게 탁 해놓은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광치사님네 집에다가 캠핑카 있잖아요. 캠핑카 이렇게 캠핑카 자동차 말고 캠핑만 할 수 있는 그거를 갖다 놓고 하나 거기 좀 먼 데는 거기 가까운 데는 동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집을 좀 사주고 싶고요. 저도 제 아버님이 집을 사주니까 제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사주고 싶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지금 도요타 시에나를 갖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와이프 차, 내 차, 카니발이 있거든요. 근데 카니발을 타보니까 좋긴 좋은데 승차감은 도요타 시에나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15년 후 그러면 제가 아마 아메이를 은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은퇴하고 싶어요. 네. 근데 어디서 은퇴를 하느냐?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5층짜리 건물에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5층에 내가 살고 1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 주고 편하게 사는 꿈을 꿨었는데 이제는 5층짜리 건물이 딱 있으면 제가 CBS 사장이 제 교회 2년 선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지금은 이런 공연 같은 걸 하는데 그 형을 만났습니다. 후원하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가 건물을 질 거래요. 꿈이. 왜? 그랬더니 이제는 문화 콘텐츠로 선교를 해야 돼. 그래서 1층은 종교 카페, 2층은 극장, 그것도 그 기독교적인 영상만 계속 들은 극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도서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 나도 내가 꿨던 꿈이 생각이 나더라. 내가 건물을 갖는 게 꿈이었지. 그러면 1층에다가 카페를 내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카페가 아니라 사랑방 카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 놀러 오는 거지. 그래서 상담도 형제 그룹은 안 되고 파트너들은 상담도 하고 커피도 먹고 얘기도 하고 아메에 대한 비전도 나누고 그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자인데 스페인의 순례자의 길을 종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걸어서 한 두세 달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진짜 많이 내야 되는데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그 순례자의 길을 꼭 가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이프랑 가고 싶었는데 이 순례자의 길을 부부랑 가면 항상 싸우든지 이혼을 한대요. 그래서 혼자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기 서영호 사장님하고 같이 가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매년 유럽 여행을 다니기. 이건 뭐 왜 그랬냐면 제가 작년에 크로아티아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크로아티아를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갔다 왔는데 장거리 비행을 비즈니스 타고 가도 장거리 비행을 갔다 와도 시차 적응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젊은 나이에는 주로 먼 지역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년 유럽 여행을 다니고 매년 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큰애가 말레이시아 취업을 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를 않아가지고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어 공부. 그래서 지금 제가 대학교 아메이를 시작을 하면서 24년 동안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왜 여행 가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영어 공부를 진행을 하려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줌으로 하는 영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아이들과 세계 여행.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뭐 결혼을 하고 좀 안정이 됐겠죠. 그 다음에 매년 해외여행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좀 유창한 영어 하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15년 정도가 지나면 외국 여행을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연세가 좀 많이 드시면 한국 여행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도 갈 때 많잖아요. 세비 한번 같이 한번 다니고, 저희 와이프가 말띠라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백말띠입니다. 그것도 백말띠. 그래가지고 같이 살기 힘들어요, 제가. 예. 지금 뉴질랜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나는 나가야 사나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에만 오면 답답해. 막 그러고요. 자기 나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저희 두 아들한테는 그랬습니다. 절대로 백말띠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지금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는데 일주일에 많이 가야 한 3-4번밖에 못 갑니다. 피곤하니까. 근데 그냥 편하게 새벽을 좀 깨우는 사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석이니까 파운더스 EDC를 좀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년이 되면은 좀 영성이 풍부한 사람. 어느 정도 성숙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더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15년 뒤에는 멋진 은퇴자. 그래서 제가, 제 건물을 카페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 와가지고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이거를 매년 바뀝니다, 매년. 왜냐면 매년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바라보면 좋지 않나요? 얼마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좌단 프로그램에 복권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복권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복권을 사려면 월요일에 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행복하다는 거죠. 뭐 토요일이 발표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살면은 하루밖에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면 월요일 날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거를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복권이 됐을 때 어떻게 쓰겠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꿈 리스트를 적어 놓으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진짜 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쓰신 분들이 쓰시려고 그러면 채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그럼 너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삶의 원천, 그런 게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꿈 리스트 적었어. 근데 만약 이걸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도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CBS 다니는 선배를 3년의 임기인데 6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2년, 2번 임기를 하면 이제 옷을 벗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CBS도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만 빼놓고는 다 만났답니다. 기업 총수를 만나러 가도 명함 주면은 이렇게 만나준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기사 한 명에 비서가 2명까지 있는 데서 6년 동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이 딱 되니까 뭐 이재명 캠프, 뭐 윤석열 캠프에 도와달라고 연락해 자기는 정치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CBS 사장을 6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두면은 다른 데 뭐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에 취업이 될지 알았답니다. 근데 취업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않으면 취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고 퇴직금을 까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까먹으면 아무리 뭐 퇴직금이 많더라도 계속 씀씀이가 있으니까 까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힘드는데 이분이 CBS PD로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음악 PD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홍대에다가 한 200석 되는 데를 빌려가지고 주말마다 거기서 이제 회사를 차린 겁니다. 이런 이벤트 회사 같은 거를. 그래서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런 위치에 있어도 딱 그만두고 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수입의 절벽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 그럼 우리가 아까 꿈 리스트를 쭉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꿈을 적으실 거라는 거죠. 뭐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도구가 있냐는 얘기죠. 저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평창동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평창동의 집들이 너무 좋습니다. 친구들 집 가면 엄청나게 잘 사는 친구들 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꿈만 컸잖아요. 꿈만.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까. 근데 막상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걸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꿈과 현실의 차이가 나니까 사람의 도리어 어떻게 된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즉 뭐냐면 내가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도구적인 측면에서 내가 갖고 있는 꿈이 그냥 이상으로 끝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전이 없는 거, 더 부정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점진적으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조그마한 그 이상적인 꿈을 좀 줄인다든지 하면서 내가 노력을 하면서 그 꿈을 키워가야 되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꿈의 아까 리스트를 딱 썼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적인 측면을 아까 지성과 미모를 갖고 있는 문현영 사장님이 아메이 마케팅 1.0부터 4.0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그 아메이를 전달받고 나서는 그 아메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처음부터 뭐 아메이를 잘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메이하고 전혀 아메이를 하는 사람과의 성격이 전혀 안 맞습니다. 내성적이고요. 그냥 연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냥 내가 하다가 싫으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좋으면 끝까지 가는데 싫으면 그냥 안 만나면 되니까 그런 성격은 아메이를 하는데 솔직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아메이라는 도구를 내가 변해가면서 진행해 보니까 지금 속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스토리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우자동차 경력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사진 찍은 겁니다. 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두 번째 바로 여기가 저입니다. 저기. 이 여직원 때문에 제가 얼굴이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왜냐면 이때 막 경력사원으로 가가지고 여기 팀을 딱 들어가니까 저 혼자 경력사원으로 갔으니까 제가 신입사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92년도 제가 12월 달에 경력으로 입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고 제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여보 자동차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해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고 아끼고 제 차를 타보신 분은 압니다. 깨끗합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 과자도 못 먹게 하고요. 예, 그 정도로 차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관리도 잘하고 잘 아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두 아들입니다. 둘째가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로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는 저희 와이프는 자폐아들을 가리키는 특수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전혀 안 먹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커피도 먹고 막걸리도 멋있더라고요. 먹고 싶다고. 근데 전혀 그런 거 안 먹고 그 다음에 의사가 오라는 날 꼬박꼬박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초음파로 미리
얘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랬으면 저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모르고 큰애가 순산을 했기 때문에 둘째도 순산할 줄 알았는데 장애로 딱 태어난 겁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컸습니다. 안동에 가족여행 갔을 때 한옥마을 근처 갈 때 사진 찍은 겁니다. 많이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뭐 큰애가 30살이니까 둘째가 27이고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큰애가 군대 갔을 때입니다. 다이아몬드 인비로 말레이시아 랑카이 갔을 때고요. 요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할 때 같이 교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큰아들 지금 말레이시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살아왔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라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제가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여행이었습니다. 괌 여행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한국 아메이에서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김포공항, 그때 인천공항도 없을 때 같이 여행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뉴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미국을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본사를 갈 거냐, 라스베가스를 갈 거냐. 그때 본사를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사를 못 가봤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저렇게 갬블링 하느냐고. 근데 저희 와이프가 엄청 잘합니다. 라스베가스 가면 돈 다 따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골프는 안 치는데 아메이에서 한번 그때 다 칠 수 있는 게 있어서 갔고요. 그다음 이제 일본 미야자키 가족여행을 두 번째 가족여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삿포로는 다이아몬드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까 리더십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자 해서 이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여행 많이 다니신 분이거든요. 근데 가족여행 한번 딱 가고 와서 완전 안티 아메이에서 아주 그냥 밀어주는 아메이로 바뀐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아메이가 뭐 섬김도 잘해줘, 비즈니스 스태워드려, 골프를 이렇게 막 해드려서 저는 비전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비전을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오늘 점심 사겠습니다. 아닙니다. 없죠? 예. 호텔을 안 옮겨서 좋답니다. 왜냐 일반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여행은 계속 옮기잖아요, 호텔을.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13박 15일을 갔는데 13박을 다른 호텔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짐을 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호텔에서 계속 먹고 자고 5박 6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비전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비전도 참 희한하다. 저희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아메이 제품이 뭔지 아세요? 요 알아맞히면 제가 또 커피 사드릴게요. 진짜로 없으면 안 되는 거. 휴지입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탄탄하고 뭐 좋다 그러고, 그다음에 크리넥스 뭐 먼지 안 난다. 그래서 내가 엄마 그렇게 많은 제품들 중에서 왜 휴지야? 그리고 이거는 삿포로 매년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한국 스키장은 한 번 가봤구나. 근데 스키를 삿포로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호주 케언즈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호주 여러분들 젊으시니까 구글어스를 가서 호주 케언즈를 치시면 호주 케언즈 앞바다에 달에서도 보인답니다. 구글어스에서 보이거든요. 거기에 뭐라 그러죠? 산호군이 그렇게 세계 최고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카이다이빙이 아니라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은 거기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삿포로 갈 때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메이 50주년 때, 이제 매년 50주년, 60주년 때 이렇게 미국 라스베가스 가잖아요. 50주년 때 가가지고 거기 큰 호텔에서 뭐 전부 다 아메이가 아도를 쳤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막 빔으로 쏜 거라 아주 신기해서 저희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주도로 한번 아메이가 여행 간 적이 있죠. 제가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창호 사장님이십니다. 진짜로 뭐 사업 잘 하시고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스키 타다가 한국에서 아이를 피하다가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여기 척추를 다쳐가지고 얼굴 밑으로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의 의료 기술이었으면은 가능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인데 여행을 올 때 아메이가 다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여행 위주로 했는데, 요때 저희가 이제 스킬을 다 배우고, 상급까지 다 배우고, 이제 보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배우고, 내년에 오면 우리가 보드를 잘 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원전이 터져서, 삿포로가 없어져서, 이제 보드를 저희가, 마스터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말레이시아 쌍둥이 빌딩이고요. 이건 브루나이 가가지고, 바나나 보트 타다가 다쳐가지고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번을 꼬맸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파트너가 이게 바나나 보트를 딱 하면은 손을 놔야 되는데 손을 안 넣고 하다가 앞에 타 있는 저랑 부닥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믿는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가요. 코나 여기 입에 탁 부닥쳤으면 여기 다 나가거든요. 근데 제일 이쪽에 이 뼈가 있잖아요. 여기 부닥쳤으니까 그나마 저렇게 저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갔던 호텔 중에서 진짜 좋았습니다. 다이아몬드 인비 갔을 때인데 하와이에서 전번에 불탄 데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한 30분 가면 마유섬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호텔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호텔이 불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코타키나발루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행기, 이게 2층 비행기 있잖아요. 그거를 타보고 싶었는데 두바이 갈 때 이 비행기를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라운지 뒤에 보면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못 먹어서 그렇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10시간을 술을 먹어도 다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크루즈, 아메에서 크루즈를 통째로 빌렸잖아요. 그래서 선상에서, 이게 지금 상해 앞에 겁니다. 그래서 선상에서 지금 파트너들이랑 지금 만세 부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피지입니다. 피지도 너무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라톤인가 무슨 좋은 호텔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도 애가 고3이라, 2, 3일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막 놀고 있는 거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요번에 가는 시드니, 다이아몬드 인비로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에 가면은 잘 못 가요. 그래서 여기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가이드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갔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냐면, 사장님, 하버브리지 올라오는 게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용이 비싼 건데 한번 꼭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러면 지워야지 그러면서 올라가가지고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 올라갈 때는 반지 이런 거 다 뺍니다. 왜냐하면 낙하하면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건 지금 작가가 미리 올라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의 꽃보다 할매에 나와 있는 크로아티아. 그거를 보고 제가, 크로아티아 한번 꼭 가고 싶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딱 가가지고, 찍은 겁니다. 저 밑에 있는가 두부루 성이잖아요. 이것도, 가기 전에 서영호사님이 다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갔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우리 예약을 했는데 그럼 이 예약이 취소됐냐?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취소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단은 행동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무조건 올라가 보자. 올라갔는데 문을 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도 없는데 좋은 자리, 여기가 보이는 이쪽에서 밥을 먹는 거는요, 3개월인가 몇 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그냥 먹고 사진 찍고. 즉,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직원들한테, 가이드들한테 여기 오픈됐는데 뭐 다쳤다고 그러고 이게 뭐냐 그래서 막 컴플레인 하는데 우리는 해본 거예요. 올라갔는데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번에 이제 치앙마이 갔다 왔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1일날 이제 또 시드니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가 미슐랭 음식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맛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3박 15일 얼굴이 채취하지 않나요? 피라미드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요르단으로 나오는 거. 이스라엘 군인입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찍은 겁니다. 우리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요르단의 페트라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통곡의 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바다 둥둥둥둥 뜹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이 좀 날 줄 알고 사해에서 막 맞췄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큰 애가 제대한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아이는 시험이 끝난 그 다음 날 이태리 스위스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콜로세움이고요. 여기가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저는 소렌토에서 이제 아말피 해안으로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 그 해안도로가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는 버스를 타고 갔잖아요. 다음에는 꼭 가서 제가 렌트카로 내가 운전을 해서 그 해안도로를 한번 꼭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피렌체 성당. 저는 저기 두오모 성당이잖아요. 두오모 성당.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열정과 냉정과 열정 사이,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저 듀오모 성당 위에서 마지막에 만나는 씬이 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여기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야 되겠죠. 꼭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그다음에 여기 베네치아도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갔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론 갔다가 내려오는 길은 저렇게 트레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 호수가 있고요. 그 구름 사이에 있는 게 마테오론인데 저거는 여러분들이 영화 볼 때 파라마운트사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융프라우 갔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그러면 마테오론, 융프라우, 몽블랑이거든요. 근데 몽블랑은 아직 못 가봤는데 그 몽블랑은 제가 프랑스 남부로 해서 올라오는 코스가 제일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족들이랑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 때 이제 저희가 마일리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비행기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3자리에 포스트 1자리. 그래서 넷이 아주 럭셔리한 여행을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면 일단은 꿈을 정의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Define your dream. 여러분들의 꿈을 정의하십시오. 내가 갖고 싶은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정의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뭐 나이도 들고. 여러분들이 김용석 그 강사님 지금 100살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분이 60세 때 꿈을 꿨다고 그러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꿈을 정의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꿈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Focus your dream.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나서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왜 이런 미팅을 여러분들 말씀하시냐. 여러분들 오늘 책 한 권 띄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두꺼운 책 읽기 어려운데 여기 오면은 그런 책도 그냥 한 권 띄워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배우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향상되고 성공자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팀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을 후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알왈리드라는 분을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는 누구인가? 억만장자, 사우디 왕자입니다. 근데 36조 원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억만장자의 이야기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세요. 한 발 한 발 하루하루를 새롭게 바꾸고 마침내 꿈은 이루어집니다. 36조 원, 우리는 1조 원 갖기도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36조 원을 기부한 이 분이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사우디 왕자니까 돈이 있는 데서 출발했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사우디 왕자 중에서도 이렇게 부를 가지고 기부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단 꿈을 정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향해서 밀고 나가시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지성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꿈꾸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는 어차피 지금은 안 되니까. 근데 꿈꾸는 건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 꿈의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꿈도 자꾸 꾸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다가가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 글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지성 작가가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꿈을 꾸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다가가 있는 셈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만 꿈꾸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꿈꾸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여러분들이 꿈꾸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벌써 반은 다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